혹시 올리브 오일 아직도 요리에만 쓰고 계신가요? 요즘 50대 이상 중장년층 사이에서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 건강 습관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혈관 건강, 콜레스테롤, 치매 예방까지 연관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분들에겐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 건강에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하지만 모든 올리브 오일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 아무 때나 마셔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보관을 잘못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리브 오일이 내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진짜 효과를 보는지, 이 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잘못된 섭취 습관까지 짚어드릴 거예요. 건강을 위해 드시는 거라면 더는 감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는 건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마트에서 파는 그냥 올리브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진이나 어차피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사실 많은 분들이 종류에 따른 차이를 모른 채 섭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일반 올리브 오일은 고온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폴리페놀이나 올레오칸탈 같은 핵심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몸에서 느끼는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즉 가공되지 않은 첫 번째 착유 오일은 이 성분들이 살아있어 혈관 건강, 염증 억제, 뇌세포 보호에 훨씬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항염 효과의 중심이 되는 올레오칸탈은 일반 오일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먹느냐도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최근 커뮤니티나 유튜브, 헬스 전문 채널을 보면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샷처럼 마시는 루틴이 꽤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공복 섭취 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위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장 연동 운동과 소화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흐름에 맞춰 요즘은 스틱형이나 소포장 샷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외출 전에 한 스푼으로 루틴을 관리하는 분들도 꽤 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복 섭취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몸에 도움이 되는 섭취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보겠는데요. 그 전에 핵심적인 중요한 5가지 효능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리브 오일은 혈관을 맑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 핵심은 지질 프로필 개선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올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인 CRP나 산화된 LDL 수치도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죠. 실제로 스페인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하루 4스푼 이상 섭취한 사람들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30% 낮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력이 있으신 50대 이상에게는 매일 작은 실천이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뇌 건강과 인지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즘 치매 걱정 정말 많으시죠? 하버드 보건대학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하루 반 스푼 이상만 섭취해도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 인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8%나 낮아졌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생길까요? 그 중심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공격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작용도 함께합니다. 게다가 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구조로 알려져 있을 만큼 자연에서 찾기 힘든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졌죠. 특히 중장년층 이후부터는 뇌 건강을 지키는 게 곧 자립적인 노후와 직결됩니다. 식습관 하나 바꾸는 것으로 뇌를 보호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선택이겠죠. 셋째,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이 뛰어납니다.
세 번째 효능은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만성질환 예방과 연결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산화 스트레스라는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게 지속되면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이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세포의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염증을 유발하는 COX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는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천연식품으로 이런 작용을 하는 건 올리브 오일이 거의 유일합니다. 넷째, 장 건강과 배변 활동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위에 자극이 없으면서도 장에는 도움이 되는 드물게 부작용 걱정이 적은 건강식품입니다. 공복에 섭취할 경우 위장을 지나 장으로 바로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장 안의 유익균이 증가하고 배변을 돕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킵니다.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분들 중엔 변비가 확 줄었다, 속이 한결 편해졌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위장 상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적정량을 지키고 꾸준히 실천하면 배변 활동은 물론 복부 팽만감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피부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올리브 오일은 피부와 면역력, 그리고 체중 관리까지도 한 번에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비타민 E와 올레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올리브 오일은 이 성분을 아주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올레산은 포만감을 유도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복감은 줄이면서도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죠. 그래서 중년 이후 체중 증가 걱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단 음식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늘려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하루 한두 스푼 정도 식사 전후나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몸에 도움이 되는 섭취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무조건 공복에 마시는 게 좋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올리브 오일은 공복에 섭취할 때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의 활성화, 점막 보호, 연동운동 촉진 같은 효과 덕분에 공복 섭취 시 장 정화 기능이 더 잘 발현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복 섭취가 정답은 아닙니다. 실제로 위장이 예민하거나 위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마신 후 메스꺼움, 설사, 위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위산분비가 많은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공복 섭취는 장점이 분명하지만 체질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처음 시도하신다면 소량 반 스푼 정도부터 시작하고 물과 함께 섞어서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위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샷처럼 마시는 올리브 오일 루틴, 정말 효과 있을까요? 요즘 해외 유튜버들이나 건강 커뮤니티에서는 올리브 오일 샷 루틴이 꽤 유행입니다. 실제로도 이런 루틴을 1, 2주간 실천해본 분들 사이에선 아침 속이 편해졌다, 식사량이 줄고 포만감이 오래갔다는 후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이 포만감을 유도하고 소화기관의 염증 반응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위산과다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 단기간 개선 효과가 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피부 개선이나 인지력 향상 같은 효과는 장기적인 습관이 되었을 때 서서히 나타나는 경향이 큽니다. 한두 번 먹고 바로 효과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리브 오일 꼭 숟가락으로 덜어서 마셔야 할까요? 사실 요즘은 예전처럼 병째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과 취향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간편한 건 스틱형 제품입니다. 요즘 꽤 인기인데요. 외출 전에 가방에 하나 넣고 다니다가 공복에 톡 터뜨려 마시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중이거나 출장이 잦은 분들은 루틴을 무너뜨리지 않고 관리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맛도 순하게 가공된 제품들이 많아서 처음 드시는 분도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 캡슐형 제품입니다. 올리브 오일 특유의 향이나 기름진 식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적합한 형태죠.
알약처럼 삼키기만 하면 되니 복용도 간편하고 하루 권장 섭취량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 보조제처럼 보여도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아닌 정제유가 들어간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제품 설명에 엑스트라 버진 표기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요리용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팁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쓸 때는 되도록 가열하지 마시고 샐러드나 나물 무침, 스프 등에 마지막에 한 스푼 더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오일의 핵심 성분인 폴리페놀과 비타민이 올레오칸탈은 높은 열에서 쉽게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익힌 요리에 넣고 싶다면 불을 끄고 마지막에 첨가하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까? 올리브 오일을 처음 구매하시려다 보면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병은 예쁘고 포장은 고급스러운데 뭐가 좋은 건지 도통 모르겠네. 실제로 올리브 오일 제품은 종류도 많고 표시된 정보도 낯선 용어가 많아서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간단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표기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정제하지 않고 첫 번째로 짜낸 오일로 영양 성분과 향, 항산화 물질이 그대로 보존된 가장 고급 형태입니다. 퓨어, 라이트, 레귤러 이런 표기가 있는 제품은 대부분 정제된 저등급 오일입니다. 맛은 순할 수 있지만 건강 효과는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산도 수치입니다. 이건 병 뒷면이나 제품 설명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산도가 0.8%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산도가 높을수록 산패되기 쉬우며 품질도 낮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고온이나 오래된 저장 환경에서는 산도가 올라가고 몸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냉압착 또는 기계적 압착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열을 가하지 않고 천천히 눌러 짜내는 방법으로 고온으로 처리한 정제유에 비해 풍미도 살아있고 항산화 성분 손실도 훨씬 적습니다. 요즘은 콜드 엑스트랙티드라고 표시된 제품도 있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까지가 좋은 올리브 오일을 판단하는 핵심 3요소입니다. 이 3가지만 봐도 전체 제품의 절반 이상은 고를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 밖에 조금 더 신경 써볼 만한 팁들도 함께 소개드릴게요. 포장은 꼭 진한 색상의 유리병을 선택하세요. 빛에 민감한 성분들이 많아서 투명병이나 플라스틱병은 산패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제조일자와 유통기한도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제조일 기준 1년 이내 제품이 가장 신선하고 개봉 후에는 2-3개월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냉장 보관은 피하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실온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을 하면 굳어지거나 맛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고르면 시중에 넘쳐나는 올리브 오일들 중에서도 정말 내 몸에 도움되는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형태는 스틱이든 병이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안에 담긴 오일의 품질입니다. 지금까지 올리브 오일의 효능부터 섭취법, 제품 고르는 팁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사실 올리브 오일은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천천히 바뀌는 걸 느끼게 하는 습관 중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 장, 면역, 뇌 기능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 한 스푼으로 지키는 건강 루틴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 효과를 보려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내 몸에 맞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제품을 고를 때는 엑스트라 버진 산도 냉압착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섭취할 땐 공복이든 식후든 체질에 맞게 천천히 습관처럼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티가 안 날 수 있어도 몇 주만 지나면 속이 편해지고 피부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부터 한 스푼 천천히 시작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